역사 가짜 역사 42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입니다. 심콩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만주로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8일. 야, 지금 등록하면서 자기 꼭 2명 대기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갈 테니까 하얼빈 데리고 가달라고. 지난주에도 와서 그러고.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없는 데서 데리고 가달라고. 또 그 누군지 알아요? 최강욱 팬클럽 회원이야. 무슨 법. 제가 팬클럽이 어디 있어요? 이제 팬클럽도 있어요? 있죠. 그 법을 이기는 법, 그 수강생들 4명이 몰려다니면서 4명이 모여 앉아갖고 40명 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인간들이 있어. 최강욱만 외치고 다녀. 자, 역사학계 방송에 떠오른 스타.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활동 자금, 은행을 털면서 나는 강도가 아니고 만주로부터 온 혁명 군인이 움직이지 말고 돈을 모두 내놓아라. 그럴 때 돈을 또 이렇게 내놓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또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 내놓으면서 독립운동했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전국구가 영화 한 편 또 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잘린 해직 언론인들의 얘기인데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3일 벽두부터요. 화요일이죠. 오후 7시 10분 용산 CGV에서 상영하고 100명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10번째 촛불문화제입니다. 저는 TBS TV와 함께 강화문에서 정봉주의 품격시대 현장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시입니다. 강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정부 종합총사 사이에서 하는데 시간 5시서부터 8시까지 그리고 7시서부터 8시까지인가요? 그때는 이재명 시장도 초청 패널로 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 혹은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선 승자 궁금하시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드릴 단 한 권의 책. 19대 대통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19대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박시영 씨와 지난 9년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책임을 맡았던 이상일 씨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2017년 19대 대통령을 예측했습니다.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진보가 이깁니다.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누구이며 야권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담아냈습니다.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과 보수의 대선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주요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출판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가 한 명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하더나
독립운동사만 배우지 친일에 대한 이야기 잘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국정교과서도 친일을 했다는 얘기까지 인정했지만 디테일에서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진짜 학교 좀 안 배우지만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 이 시기 때 어떤 친일 활동 같은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예. 그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단박이 한국사고요. 좀 사보세요. 이 다운로드 수와 구매 수의 현격한 격차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게 중요해요. 네네. 스테디셀러가 되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 있을 때, 그때 또 좀 나가지 않았나요? 정확히 말하면 예, 몇 주 전에 예, 제가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면서 예. 제가 좀 그때 미국 가 계실 때요. 예. 그래서 그때 꽤 화제가 되면서 많이 반등을 했죠. 아. 네, 그랬습니다. 반등하면 인생 꼬지라니까. 그 얘기하니까 나한테 방송에서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거 한마디 했구만. 예? 야, 진짜 너무해요. 내가 방송에서 연예인병 걸렸다 그랬지. 저번에 방송할 때 제가 곧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했더니 그냥. 그랬구나. 예. 뭐 연예인병이 지금 걸린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걸려 있어. 뭐. 자,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성혁명가. 네, 이게 사실 우리 챕터가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단박에 한국사 현대편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 그것도 빨리 써야 되는데. 하여튼, 뭐 쓰고 있어요? 이거 끝날 때쯤 책이 딱 나와야 돼, 그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야지 시리즈로 쫙 가는 거지. 네네. 어쨌건, 오늘은 여성혁명과 남자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요. 남자현. 네. 예,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 여성혁명가인데 남자현. 네. 예. 남자현. 영화 암살에 안오균이었나? 거기서 이제 전지현의 예. 모델 중 한 명이다라고.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 여성 독립운동가 몇 명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감독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한 명이에요. 남자현 선생이. 여러 캐릭터를 섞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현이었다. 네네. 야. 2명 정도 섞은. 아. 네, 네, 네. 그래서 남자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제는 우리가 독립운동의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오류가 독립운동은 남자가 하는 거다라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할 때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를 처단할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뭐 내 아들아 이러면서 편지도 쓰시듯이 사실은 그 가족을 지탱하고 그 자식을 기르고 이랬던 건 다 여성들이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김구 선생의 어머님부터, 그렇죠. 그 광락원 여사부터 해서 안중근 선생 어머니, 그러니까 다 그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들이 나왔다는. 딸도 그래요. 안창호 선생의 그리고 따님들 미국에서 따님 또. 그리고 지청천 장군의 따님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아들들보다 훨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여성이 스스로가 돼서 항일운동을 펼치면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남자현 선생 같아요. 예. 예. 좀 대표 주자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별명이 여걸 남자현 선생이에요. 인상도 사진이 하나 남아있는데 굉장히 눈이 크시고요. 강인해 보이는 부리부리한 인상이시고요. 원래는 이제 기독교도로서 애국개몽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원래는 이분이 책에다 자세히 못 써놨는데 효부상도 받고 써놓긴 써놨다. 효부상도 받을 정도로 집안에서 이렇게 좀 가사도 잘 돌보고 네. 시어머니도 잘 봉양하고 이랬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남자현이 24살 때 홍구동 전투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이제 3.1운동 당시에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서 점점점 이런 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1910년대 때는 만주 3원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자금을 모은다라든지 아니면 부상병을 간호를 한다라든지 이런 활동 많이 하셨고요. 21년에는 길림성에서 20개가 넘는 교육단체도 조직도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 26년에 이제 이관린, 이양숙 같은 다른 여성 운동가들과 조선혁명자 후원회 같은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성이 할 수 있는 좀 전형적인 독립운동이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1927년이 되면요. 남자현은 조선총독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게 진짜 이런 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영국 기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네. 결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죽여도 대빵들만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대빵 죽여야지 역사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잔치 애들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예. 이등방문
암살하잖아요. 네.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 저희 옛날에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냥 우린 이렇게 암살했으니까 뭐 원 오브 댐을 죽였나 보다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 갔을 때 일본의 역사학자가 옛날에 이걸 한번 얘기를 해요. 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냐 안중근이. 일본의 역사학자가. 이토 히로부미는 지금 우리 대통령보다도 더 파워풀했을 거래요. 여기 조선반도에서는. 아니, 일본 수상을 몇 번을 했는데 이토가.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오. 일본 총리 최고의 정치가 일본의 헌법을 만들고 일본의 정치 정도를 정리하고 일본의 내란을 수습하고 그러니까 이토는 일본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이 또 옆에 최순실 같은 사람도 없었잖아. 그쵸. 그게 대단한 거지.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인물들이 우리 입장에서 좋지 않죠. 왜냐면 걔들이 우리를 점령했으니까. 네. 근데 그 유능함과 자기네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는 정말 대단했고 그 중에 탁월한 리더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가 한국과 일본의 왕을 지가 다 요리한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다 이걸 이룬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을 그러네. 그렇게 보낸 거야. 말하니까 또 맞아요. 예. 어마어마한 인물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친일파도 잘 양성하고 막 이완용, 송병준 잘 길러내면서 예. 이게 막 토해내게 하면서 이렇게 결국 조선을 딱 능구렁이처럼 먹는. 그렇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자치 정책을 네.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선의 강압적인 정책이 더 강화됐다. 열심히 하는 어떤 또 선생님 모습이 기억나는 거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냥 딱 쳐다는 그냥 여파가 큰 거죠. 아니 그리고 비슷한 사람 6명인가 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4명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오던 선수. 따라오던 수행인들. 찍히다시 누가 진짜 인물인지 모르니까. 네. 그때 뭐 SNS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죠. SNS만이 아니라 뭐 사진 자체가 이토가 건물이니까 찍기다시들도 다 급이 높았잖아. 그렇죠. 거기들도. 한목에 다 보낸 거네 진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의열단이나 또 이제 한인회국단 하게 되면 뭐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날렸던 사람들의 레벨이 엄청나요. 그냥 어디 가서 아무데나 폭탄 던지고 어마한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청장급은 안 죽였네. 일본 문서를 보면 특무공작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조선의 어떤 투쟁을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보면 단체들이 뭐 5파괴 7가살이라고 주요 지역과 주요 인물만 처단한다는 게 거의 모든 단체가 다 공통적으로 리스트가 돌아요.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참 멋져 진짜. 이거 진정으로 멋진 거예요, 이거는. 여자분이. 예. 그래서 김문거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탄알 8발을 받고 서울에 잠입합니다. 해화동, 그러니까 대학로 근처에서 머물렀는데 안타깝게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만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31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만주를 일본이 먹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무력으로 싸우면 지니까 이걸 국제연맹이 제소를 합니다. 국제연맹에서 미국이 리튼 조사단이나 조사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현지를 시찰하러 오는데 남자연 선생 입장에서는 여기다 뭔가 이렇게 한번 호소를 해보겠다. 그래서 손가락 2마디를 자릅니다. 잘라서 혈서를 써서 이렇게 독립청원서를 만들어요. 근데 너무나 슬픈 것은 이것도 이 혈서를 전달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얻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 얘기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또 1933년이 되면요.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식장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에 대한 또 암살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권총, 탄환, 폭탄 2개를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또 밀정의 밀고로 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따지면 사실 그게 굵직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데 여성의 몸으로 이런 행동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결국은 이걸로 잡혀서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을 이제 좀 일찍 나왔는데 그때가 60세예요. 60세 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읊조린 얘기들이 조선, 뭐 독립 이런 얘기를 읊조리며 돌아가시는데 유언이 뭐였냐면 그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200원이었대요. 200원. 아마 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 아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100원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 200원을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죠. 뭐 집 한 채 값 뭐 그래서 200원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나는 죽지만 이 돈을 꼭 이게 독립운동가 특히 임시정부에 전달해달라.
해서 이게 전 너무 이걸 제가 이렇게밖에 글을 못 썼다는 게 속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1947년 서울운동장에서 그 자식 유족들이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김구 선생한테 기병을 줘요. 그걸 받는 김구 선생의 마음은 어떻겠고, 이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독립운동계 내에선 남자연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참 그 장면이 저는, 글은 이게, 이렇게 좀 글의 형식이 있으니까 제가 디테일을 묘사 못했는데, 쓰면서 한계가 있는 굉장히 거죠. 좀 속상하고 막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참, 저 때 저렇게 참, 저런 돈은 다, 저기 하신 분들은, 자손들이 다 어렵게 살고, 이 돈 저도 다 빼먹은 놈들은 지금까지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 이것도 나름 교과서의 성과주의거든요. 안중근은 이토를 죽였고, 윤봉길은 뭐 홍코공원을 날렸고, 이봉창은 천황을 죽이려다 실패했고, 은근히 다 성과 위주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사도. 전 이게 좀 중요한 지적 같아요. 뭐 청산리에서 김정일이 대첩을 이뤘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삶을 보면 그렇죠. 이걸 이분이 안중근 의사보다 뭐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 변혁은 우리가 늘, 혁명, 한식의 혁명을 얘기할 때, 혁명을 성공한 지도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촛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촛불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저 촛불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촛불을 든 100만, 200만 민중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중의 힘 중에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희생한 이런 분들이 손가락 마디처럼, 대나무의 매듭처럼, 시기를 획을 거준 거거든. 그래서 이 혁명이 가능했고, 조선 독립이 가능했고, 사회 변혁이 가능했던 건데, 그렇죠. 성공한 역사만 보게 되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 그럼 뭐 독립운동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좀. 학교 다녔을 때 공부 못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전교 1등도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교 1등 했던 꼴찌가 애들이, 있는데 꼴찌가 없는데 어떻게 전교 1등만 있어요? 전교 1등 했던 애들이 또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다 나쁜 짓 하지. 오히려 안 예. 그렇고. 그래서. 153명 중에서 152등 했던 나는 좋은 짓 하고 사는 거 있는데. 그 등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다 백지를 냈는데, 백지 내고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아니, 시험을 보는데, 예. 이 백지를 내는데, 백지가 그 용인되는 애들이 있어요. 밴드부. 운동부나 밴드. 예, 그 다음 운동부. 예. 우리는 아이스하키가 있었거든요. 걔 백지를 냈는데,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다시 쓰라는 거야, 이거를. 예. 답을. 근데 옆에 이제 강경남이라고 있어요. 우리보다 2살 많은 애. 걔 밴드부거든요. 이름까지. 내가 걔를 꼭 이겨보고 싶어갖고, 걔가 계속 153등이야. 내 저놈 기풀 먹고 먹는다. 아, 그러니까 153등이 돼보고 싶어서? 네. 참나. 그래갖고 냈는데, 결국, 이 답을 쓰라 그래갖고 두들겨 맞고, 아무나 쿡쿡쿡 찍으니까 152등을 한 거야. 걔 그놈이, 나중에 졸업하면서 걔는 군대 갔거든요. 네. 그 졸업할 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미성년자지만 걔가 성인이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군대 가면서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래도 서울이라고 수준이 달라. 그 옛날에 아이스하키부가 있고 말이야. 네. 아, 그러네. 그러면 70년대 때. 그러면 이렇게 팩 놓고 교실에서 변호사님 상상도 못할. 스틱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 세상이 진짜 이제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 역사 변혁 속에서 그 152등과 정말 전주의 천재셨을 거 아니에요. 탑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전설의 천재지 저기도. 이 같이 방송에서 이렇게 어울린다는 게 이런 거 전혀 상상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2등하면 괴로워하고 전교 2등하면 괴로워하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2등하면 괴로워했어 진짜? 2등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것 같은데. 노코멘트. 왜 말을 안 해? 입을 딱 다물고 거 해본 적이 없나 봐. 한 번도, 그쵸? 아니, 지난번에 최변이 얘기했나? 그 우병우 얘기하면서. 예. 영주고등학교에서 아마 2등과 그 평균 점수가 수십 점 차이가 났을 거라고. 아, 지방이니까 그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1등과 2등과. 그 변호사님도. 예. 아니,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내가 그래갖고, 여기 다니던 학교를 잘렸고 이제 저기 경기도로 갔잖아요. 근데 내가 국영수는 잘했거든. 그러니까 시험 맘먹고 보면은 153명 중에 국영수 보면 한 3, 4등 안에 들어가요 또. 확 올라가고. 예, 나머지 암기감을 못해서. 근데 저기 경기도 시골에 가갖고 외대를 들어갔잖아요. 내가 19기인가 18기인데 그 18년, 19년 만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 그러셨지, 진짜. 그 지방 출신으로? 네. 학교에서. 그동안은 그 전에 1등 하던 애들은 강원도에 있는 무슨 강원대 이런데 좀 낮은 과.
그래 학교가 많이 떨어지는 데죠. 많이 떨어진다구나. 예? 그래서 4년제 대학을 갔다고 그것도 외대 갔다 그러니까 학교 가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믿지를 않아. 거기 갈 수가 없는 대학이래. 그것도 영어과 갔다니까 믿지를 않아. 특지고 이런 데 가신 거예요? 특지고도 아니죠. 서울에서 옛날에 연합고사 떨어져갖고 가는 특수지 인문계보다 더 떨어지는. 저로서도 표정이 진짜 막 일그러진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그러면 그 특수지 인문계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가는 게. 예, 서울에 그때 우리는 야간이 있었거든. 야간보다도 더 떨어지는. 약간 그 학교를 나온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이 흐뭇한 눈빛으로 아래 것들의 이야기 무흐한 분위기. 그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은 좋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라는 주제도 간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성과주의를 안 갔으면 좋겠다. 아까 도사님이 더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저런 분들의 노력이 켜켜이 쌓여서 독립운동이 이야기를 만들어 온 거지. 결코 어느 날 어느 한 명이 이렇게 뭐 큰 대박을 치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이제 무장 독립운동 탄압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자료가 되게 없었어요. 근데 그 만주 일대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얼만큼 이제 그 일자가 탄압을 해서 막 죽이고 했는지에 대한 거의 구하기 힘든 자료를 하나 이제 구해서 봤는데 너무 속상해요. 보면 일본이 이제 막 집요하게 토벌전을 하거든요. 마적단을 매수합니다. 마적단을 매수해서요. 마적단의 리더가 장강호라는 애가 있어요. 예. 얘를 아예 조선총독부가 조선총독부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탄 뭐 2,000발, 권총, 독가스 다 줍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정예 요원을 선발하고요. 1920년대 때 안도현 일대 한인들을 습격하는데 가옥 40여 채를 불태우고 그 당시 여기 지역에 독립운동하던 광복당 관련자 10여 명은 독가스로 죽이게 되고요. 다시 한 달 이후에 또 그 팀들이 인근에 가서 광복단원들 한 28명 정도를 죽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여기 책을 보시면 뭐 24도구, 22도구, 23도구 이 도구가 그냥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하죠? 몇 번지 이거거든요. 예. 그냥 지역이에요. 그 일대. 그래서 그 일대에 가옥과 학교를 불태우고 독가스나 총으로 일대 사람들 다 죽이는. 참, 진짜 일본인들 나쁜 짓 무지하게 됐어.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만행이 계속 이어져요. 제가 사실은 책의 분량상 다 못 썼고 개중에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해 온 건데 30년대 때 또 일대적인 31년에 인하동에서는 반일 투쟁을 모의 중이던 김시준 등 11명을 체포해서 살해하고 같은 해 내풍동이라는 지역에서는 한인 사회주의자 염기순 등을 체포하는데 이들은 그 지역 동네에 있는 북일 소학교라는 초등학교에다가 기둥을 묶어서 6명을 죽이고요. 아니 나는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그 진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일제 36년 만행사 이거만 따로 과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50년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만행사. 뭐 인권 유린사. 예, 아니 만행사야 만행사. 만행사. 예. 그런 거 갖고 그런 거 철저하게 공부시키면 이게 세상이 좀 바로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많이 할 것도 없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같은 거 뭐 그런 거 몇 개만 해도 세상에. 세상에 인혁당 정말. 사건 이런 거 그렇죠. 사법살인 네. 그냥 판결 나기도 전에 상행시켜버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달달이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주 정도 예. 하나를 깊이 파면 한 사건만 제대로 딱 배워도 애들의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예, 그 진짜. 토론을 할 필요도 시키는 거야.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즘 다큐멘터리 얼마나 재밌게 잘 만들어요. 아니 공영방송에서 그런 거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주제 하나씩 딱 잡아갖고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는요 다큐멘터리거든. 그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쫙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뭐예요? 또 나라가 꼴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뿌리를 뽑아야지. 이승만이래.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인데 예. 야 촛불로 이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 보니까 그때 아무리 보수 교육을 시켜놨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예.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 흐르고 있는 이 정의의 이 DNA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예. 그 고생을 했길래 또 근데 이렇게- 그때 그거는 나 귀에 쟁쟁하게 남던데 뭐 나쁜 놈들이 우성 DNA라고
예, 제가 예? 전에 말씀드렸던 예. 거. 예. 진짜 그럴까? 이번 촛불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DNA들이 더 많이 이제 전수가 돼야죠.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나쁜 짓 저지르고 나서 자기 고백이나 반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일본 하는 놈들은 게. 차라리 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 타협해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뭐 받아먹고 한 놈들이 어디 가서 처벌받고 망신당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놈만 바보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냥 진실을 얘기하면 바보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호의호식하면서 자리가 생기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국회의원 떨어져갖고 그 공기업 가 있는 인간들 얼마나 똥똥으로 지난번에 예. 정쿠스 몇 번 얘기했는데 아, 국회의원 떨어진? 떨어진 아니 함승희도 지금 저기가 하의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이노근 그 끔찍한 그 인간 네. 지금 한수원 가 있잖아요. 이노훈이 한수원 사장이에요? 예. 도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직거리를 해갖고 거기 이 권력에 붙어먹고 사는데 똥똥거리고 사니까 사람들 저기 잘 살고 있는 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도 야, 끝까지 모른다고 하고. 그럼. 왜냐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기회가 올 줄 아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일제 만행사 이 독재 만행사를 하면 이제 발붙일 데 없는 거지.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해요. 나는 진짜 어설픈 정권 교체되는데 어설픈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무슨 사면하잖아. 난 그날서부터 그 인간 그 대통령 탄핵 운동 시작할 거야. 저도 적극 예. 동참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섣부른 용서라는 거는 정말 그럼요. 그 패를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건 악을 더 강성시키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너무 홍보를 했다 우리가. 하여튼 근데 그 뭐 유전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역사학도로서 예. 역사는 결국 그 옛날에 M 스코트 팩이라는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악인들이 창고라는 세상 속에서 역사가 진보하는 게 자기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자기 저서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과정 너무 힘들지만 넘어에 또 다른 역사의 발전이 있으니까 예. 그런. 근데 아무튼 얘기가 갑자기 그걸로 빠졌는데 얘기는 사실 계속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32년에 왕청현 신흥자에 있는 대감자라는 지역에서는 홍두주 등 39명이, 금곡촌에서는 김정숙 등 44명이, 삼동 일대에서는 40여 채의 가옥이 불타고 11명이 총살당하고요. 이 장강호가 계속 이렇게 죽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장공호 얘기 끝났고요. 그 예. 독가스 얘기 끝났고 이런 식으로 일제히 만행. 일본이 계속 토벌한답시고 하는 거고 이런 거 하러 나가자 그러면 박정희가 그렇게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튀어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가지 않았잖아요. 네. 요시 하면서 밑번도 딱 들고 요시. 예, 일단 시기적으로 요거는 그때는 아니고 예. 30년대 초반이니까. 어쨌거나 같은 짓 한 거지 뭐. 이게 요시라고 하는 게 요시가 무슨 뜻이에요? 좋아, 아, 좋아 이런 거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유도가 일본이 본고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딱 뭐 이렇게 하다가 딱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다시 붙으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넓적다리 탁탁 치면서 요시 이러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그 저기서도 나와요. 그 김두한 영화에서도 네. 한 번 딱 맞은 다음에 일어나면서 한 번 또 붙어 그러면 요시 그러면서 무릎을 딱딱 친다고. 근데 이 타카키 마사오가 독립군 토벌하러 간다 그래서 니번들 딱 들고 요시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야. 좋다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술만 만취가 되면 일본 군복을 입고 그렇죠. 니번들 들고 난 이러고 있을 때가 일본 만주군관학교에서 독립군 토벌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고. 이거 옛날 같은 때 최순실 사건 이전에 하면 감옥 끌려가요. 이런 얘기하면. 야, 다카키 마사오가 어디서 죽은 유령이라도 나타나봐라. 그냥 가다가 유령 나타나면 불알 걷어 찬다, 이씨. 참. 그 유령에 진짜 54년을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건데. 네. 열받아. 진짜 전국구가 아니라 진각이 없으면 이런 거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책을 보면 쫙 써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아는 척 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요. 예. 이거 갖고 잘난 척 하려고 쓴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써놨냐면 다 외우지 못하는 지명이지만 또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지명에서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전 남기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그거를 기억해주지 않는 역사책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해란강 학살 사건이라고, 이 해란강이 그 해란강이에요. 그 일송정 그 푸른 소울 그 나오는. 여기서도 뭐 농민 50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해란강은 굽이굽이 흐른다, 뭐 그. 네네네네.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 네, 두고 흐른다. 근데 여기 죽일 때는 2살 난 어린아이랑 70대 할머니도 죽여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해란강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변절자였던 배일원이라는 사람이 대왕구에서는 길을 안내를 해서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들을 민간인 13명과 뭐 군인 30명을 죽이고, 뭐 향수화자라는 데서 70명을 죽이고, 왕창문에서는 농민 20명을 죽이고, 뭐 동변도 지구에서는 300여 명을 총살로 죽이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사실은 전체를 다 담은 게 아니라 일부를 정리해서 분량에 맞춰 쓸 수밖에 없어서 썼던 건데, 제가 결코 이거는 뭐, 우리 책이 되게 뽐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게 아니라, 제발, 이렇게 많은 지명에서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아니, 요거 377페이지, 378페이지 카피해갖고, 뉴라이트 일제 이 침략의 역사가 좋았다라고 하는 놈들한테 한번 갖다 줘보고 싶어. 너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니까요. 아는지. 이 중에 네 조상이 있을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환생해갖고 너를 쳐다보고 있을지. 무섭다. 예? 사실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나라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뉴라이트 놈들은 그 나라가 없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 응? 1948년에나 나라가 있었지.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 국적도 다 다르고, 김구는 중국인이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 한마음으로 죽어갔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오로지 조선의 독립. 예. 딱 하나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 조선의 독립. 예. 차마 내가 저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우리 나중에 민주화 운동할 때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기 원한다. 예. 그 노래였었어요.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기 원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가사가 정말. 네. 그렇습니다. 선배들 감옥 가는 날 스크럼 짜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교정을 막 하면서 경찰들이 삐식삐식 웃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린 죽진 않잖아요. 감옥에 좀 끌려갈 뿐이지. 근데 이땐 다 죽은 거 아니야. 응? 제가 지난 주말에 예. YWCA에서 뭐 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선생님 뭐 이렇게 국정한 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뭐 태클이나 감시 이런 거 예. 없었냐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민주주의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런 거 당해본 적이 없다고. 뭐 다소간에 뭐 무슨 뭐 아이디라든지 댓글이나 이런 거 있지만 뭐 제가 잡혀간 것도 없고. 예. 진짜 선배들을 생각하면 전 죄책감 때문이라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번 잡혀갔다 오면 돼. 아이, 자기 진지하게 할 때 내가 다 들어주는구만.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경험을 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막 비장한 경험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누구 막 그 진짜 눈앞에서 불타 죽는 것도 보고, 그러면 막 그 때리면서 80년대 중반에. 끌고 가고 예. 이러는 것들 보고 수시로 그냥 사람들 사지 들려가지고 막 그 끌려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그 했던 것과 요새는 아주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도 그냥 즐겁게 동참하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예. 그것도 그만큼의 역사가 발전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돌아서서 30년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나와서 모양은 다르지만 또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슬픈 거예요. 아, 정말. 그게 슬프겠다. 그게 슬퍼. 내가 맨날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37년 전. 80년도에는 광화문 그 남대문 밑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차하고 맞서 싸웠고. 아, 맞아. 87년도에는 뭐예요? 저기 서울신문이니까 무슨 앞이지? 프레스센터 앞에서. 네. 프레스센터 앞에 그 대로에서 한 손에 화염병 한 손에 짱돌 들고 싸웠고. 지금은 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근데 그런 기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럴 때니까 예. 한 번도 데모를 나갈 이유도 그러니까. 없었고 돌을 던질 필요도 예. 없었고 근데 그냥 제 전공을 열심히 하던 과정 중에서 그냥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찾아가는데 국정화 때문에 본연에 끌려 나온 다음에 사실은 도사님이 저를 계속 방송하자고 해서 제가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자 그래서 한 번 하자 그러니까 그냥 얼추구나 좋다고 찰컥하고. 참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시작할 때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근데 이제 하면서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더 잘 쓰고 싶고, 그럼요. 찾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그렇다고요. 아니 요즘 무심코 이제 촛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같이 술 먹다 이렇게 무심코 앉았고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이제 물론 마음속으로 그동안에도 있었겠지. 40년을 36, 7년을 만났으니까 무심코 이렇게 보면서 아우 존경스러워요 그래. 그 왜 그러면 40년이 흘렀다는 거야. 그러고 산 지가. 근데 맞아. 그 외기를 쭉 온 게 그래서 아니 난 그래도 행복하게 왔으니까 아 우리 민주동문회 갔더니 그때 돌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적응이 안 되면 다 폐인이 돼 있잖아요. 그 민주동문회 가면 짠해. 미안하고. 그 이번에 민주동문회 한 6, 7년 만에 나갔어요. 예. 감옥 가기 전에 갔다가 민주동문회라는. 외대 민주동문회. 이게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갔고 그 전에 있다가 유명무실화 됐던 민주동문회가 다시 살아난 거야. 참나. 그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최면도 그 민주동문회 나가잖아요. 예. 근데 화장실에서 갔는데 이제 서너 시간 늦게 갔잖아. 만취가 됐는데 후배가 딱 쳐다보더니 형 오랜만에 왔네. 그냥 탈 하나에 청통 청치 청봉주에서 걷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아유 짠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으면 그걸 달달달달 외웠겠어. 알겠습니다. 네. 달달 외웠고 가슴 아픈 건 아픈 대로. 네, 근데 얘기는 계속 가보죠. 왜냐면 예. 이게. 광고 듣고 가야지. 아, 네. 아직 멀었구나. 아.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수익금은 전국구 제작과 벙커 운영에 사용됩니다. 영부인 김치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시즌에만 판매하는데요. 김장김치에는 일반 김치와 달리 양념에 추가로 생굴, 밤, 청각, 참깨 등이 들어갑니다. 양념에 청각이 들어가 숙성될수록 시원한 맛을 내며 표고버섯 가루와 다시마 육수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근 영부인 김장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전화 02-948-1519, 02-948-1519. 영부인 김치 홈페이지 그리고 imtv.or.kr, imtv.or.kr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장김치. 자, 계속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광고 들은 다음에 좋은 얘기 나오면 좋은데 오늘 얘기는 좋게 끝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한국 교과서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좀 소홀하고 또 이제 뉴라이트를 아예 없애려고 작정했던 부분이 바로 친일의 문제인데 예. 이제 친일이 시기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동화학에서 막 일진회 같은 거 나와서 걔네들이 친일하고 이런 얘기 있듯이 이게 한인들이 만주나 이런 데로 이주하니까 거기에서 독립군도 생기지만 거기에서 또 친일파들도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독립군과 친일파의 투쟁. 아. 예. 이가 아직 많이 미개척 분야인데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본 놈들이 원하던 바가 됐네. 그렇죠. 왜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길이 아니 그렇죠. 친일파를 많이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거. 네. 근데 이게 20년대 때는 이때는 저도 이제 고민했어요. 얘네들이 왜 친일파가 됐을까? 아. 친일파가 되면 먹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아. 이 원칙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붙어 있으면 먹고 살기 좋은 거나 똑같은 거. 똑같아요. 왜냐면 이 친일 단체들이 하는 행동이 대부분 다 그 지역을 안정시키고 식민 정책에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독립군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니들 후손은 뉴라이트가 되거라. 이때 대표적인 단체가 만주보민회라는 네. 단체하고 평텐거류민 조선인회 뭐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요, 만주보민회 같은 경우는 일제가 만주를 진출하려고 막 시도를 하거든요. 예. 아직 이제 만주사변 전이에요. 그래서 그 만주 진출 계획과 연결돼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인수, 최정규 이런 애들인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어떤 출신이냐? 시천교도들. 그러니까 예전 그 일진회. 그러니까 예. 동학에서 먼저 생각난다 이제 일진. 예, 갈라져 나왔던 그 친일파 애들. 걔네들이 여기 와서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일본도 이 얘네들이 시켜서 간 애들이 아니거든요. 지들이 알아서 가서 기회의 땅이라고 이제 한인들도 많이 가니까 자리를 잡으니까 그걸 보고 일본 외무성에서 아 이거 좀 괜찮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컨택을 예. 하게 됩니다. 여기 기술 들어가게 되면 먹어줄 것 같다. 아, 이게 영어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뭐 텍스트 이제 인용된 자료들 보면 뭐 보민의 두령은 일진의 잔당인 시천교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일본 문서를 보면 관동군 지휘관이 직접 걔네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침략을 목적으로 만주 진출을 목적으로 또 여기 있었던 이 친일파들은 그 일본하고 좀 붙어 먹으면 여기서 좋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참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다가 또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래서 그러겠죠. 네. 토사구팽 아니야. 네. 1924년까지 얘네는 한 3, 4년 정도 쓰다가 필요 없으니까 회장 최정규에게 10,000원을 지급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이제 해산을 시키죠. 이것도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네, 큰 돈이고요. 평텐 거류민회의 이 평텐은 이제 오늘날 생양, 그러니까 심양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예. 이게 오늘날도 만주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때도 심양. 네. 세냥. 옛날에 예. 그 러일 전쟁 때 엄청 예. 싸웠던. 네. 봉천 아니에요? 봉천? 펑텐이?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저도 막 헷갈렸는데 이제 봉천이 펑텐이고. 봉천이 심양이 됐다 네. 이거지. 예. 그래서 또 지금은. 생양, 네. 선양 이렇게도 부르고 막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게 네. 지금 동북 삼성 중에서도 물류 중심지고 어. 여기 성도예요, 성도. 예. 예. 그쵸. 심양이. 단둥을 거쳐서 펑텐 그리고 이제 또 베이징.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옛날부터 뭐 심양왕이라고 그 고려 저기들 예. 가서 있으면서 진짜 똑똑하세요. 뭘 이렇게 똑똑한 거야. 좀 러프하게 비전공자 중에 심양왕 얘기하는 거 정말 변호사님 처음 심양왕?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얘기했잖아. 그럼. 아니 심양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네. 그 동북 삼성 아니에요. 네. 흥룡강성, 뭐 요녕성, 그렇죠. 네. 뭐그 랴오니 그다음 뭐지 또? 요녕성, 네, 랴오닝성. 랴오닝성, 요녕성, 네. 그다음 흥룡강성. 네. 또 하나가 뭐야? 길림성. 길림성. 요 동북 삼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심양이 그 동북 삼성의 물류 중심지예요. 근데 물류 중심지인데 일본 애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은 다일랜드 뭐 대련에는 일본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근데 심양은 예. 동북 삼성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투자가 일본 투자보다 더 많이 돼 있어요. 현재. 처음서부터도. 그러니까 처음에 일정하게 일본이 들어갔다가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래서 동북 삼성 중에서 심양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호적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갖고 여기에 한국인 학교 교육부가 인정하는 그 학교 건물을 내가 하나 뺏어줬다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또 그런 일이.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제 심양 상공인 회의
건물도 또 그 심양시장한테 하나 얻어주고. 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지 않죠. 정치인 출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쵸? 잘 모르죠. 그렇지. 그래갖고 지금도 가면 제 사진만 걸려 있어요. 거기에 심양 그 한인상에 그 꼭 건물. 가봅시다. 심양에 가서 예. 정봉주 사진 밑에 사진 하나 찍고 그래, 와야지. 그래. 우리가. 새누리당이 이걸 띄워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한테 어, 가고. 어. 근데 그걸 한번 붙어 있는 건데 어. 그걸 왜 띄우내? 아, 진짜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심양 만들 때 그 옛날 처음에 심양 그 한인상인에 건물을 만들 때 사진을 쭉 찍어놓은 거 있잖아. 30장. 그 중에 내 사진이 6, 7장 된다니까. 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야, 그거 띄워놨으면 이제 가서 다 불지르고 오는 거지. 하여튼 중심지고요. 예. 그 아까 심양왕 같은 거는 이제 그 뭐 고려 시대 때나 이렇게 그 지역 성의 제후여서 이제 뭐 고려 충선왕이나 선조가 옛날 임진왜란 할 때 그 선조가 조선 지키기 부담스러우니까 광희군한테 넘기고 거기 가서 심양왕 되고 싶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도 예. 중심지였었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국으로 갈 때 예. 거기가 이제 거쳐가는 데 중에 제일 컸던 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지난번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네. 철의 실크로드 할 때 예. 부산과 목포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 서울을 거쳐갖고 신의주 해갖고 단동 해갖고 넘어가는데 심양을 반드시 거쳐요. 심양이 물리 중심지니까. 아, 거기서도. 예. 중국 비행기도 거기가 많이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심양에서부터 베이징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예. 아무튼 거기입니다. 거기고요. 이때 1922년 기준으로 한 20여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가 있고요. 네. 원래 초기에는 경학사 부민당 같은 신민의 산하 단체들이 여기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일본이 진출하면서 점점점 밀리는 거죠. 근데 여기 있었던 펑텐 거류 조선인회는 펑텐 일본 거류민회 산하 조직. 그러니까 일본 거류민회에 종속된 단체예요. 회장도 일본 거류민 회장 이름이 뭐 가와모토. 그리고 이제 부회장이 이 단체를 설립한 박창식. 그리고 뭐 그 밖에 김경신, 이삼성, 정의봉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삼성, 정의봉 뭐 이런 등의 평의원들이 있었고요. 상담력으로는 조선 총독부에서 파견한 아이바 기요시,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일본 조합 기독교회, 요거 이제 그 일본의 극우 기독교, 예. 이렇게 정부 정치에 순응하는 거기 목사 와타나베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어떤 그 만주 지역의 친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결국은 이 단체가 자리 잡으면서 사실은 이제 만주 일대에서의 한인 무장 투쟁이 많이 위축이 또 돼가고요. 이 심양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심양 인구가 지금 7천만인가 8천만쯤 돼요. 엄청 많네. 우리나라 인구도 많네. 아, 그럼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양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시간 반 내지 2시간 내의 경제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 무슨 안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경제 도시 개념으로 하게 되면 1억 4천만 명인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수도권 같은 그렇죠. 개념이죠. 예. 와. 물리 중심지니까. 와.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얘기하면 조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베이징과 이 남방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의 조직이 삼합회 아니에요. 예. 동북 삼성은 흑사회야. 맞아요. 예, 틀려요 또. 맞아요. 흑사회가 더 잔혹해. 왜냐하면 만주 뭐예요 후손들이야. 마적의 후손이. 마적의 후손들이니까 도끼로 사람 죽이고. 그러네. 마적이 진짜 예. 잔혹하는데. 우리 황해 영화 있었잖아요, 황해. 네. 이 황해 영화에서 우리 조선족 조폭들이 그렇게 잔혹하고 살벌하고 그러는 게 걔들하고 그 흑사회 애들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흑사회 멤버들이 많고. 살벌한 거지, 그러니까. 이쪽 그 삼합회는 총 갖고 싸울 때 여긴 도끼 갖고 싸우잖아. 도끼한테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총으로 빡 맞으면 그냥 먹고 빡 죽으면 되는데 도끼는 바로 죽지도 않고 아프잖아 계속. 잔인해. 아이, 진짜 미치겠다.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어떤 1920년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 때의 친일의 모습은 뭐냐면 일본이 만주를 진출하는데 아직은 전쟁은 아니고 경제 침탈 위주로 이루니까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이주민이 많으니까 일제 협력하면서 붙어서 이제 경제적 기득권을 얻으려는 방식의 친일 단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친일도 사실은
구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저놈 죽여야 돼, 뭐 저 자식 처단해야 돼. 이건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놓으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 예. 실제로는 이 어떤 친일의 구조를 바라보는 측면도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30년대로 들어가면서 좀 성격이 바뀝니다. 예. 이제 이 30년대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여기 주인공 박정희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 단체 이름부터 얘기하면 간도협조회, 간도특설대, 훈춘정의단 이런 단체들이에요. 예. 근데 얘네는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물론 그 얘네들은 무장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항일 유격대를 타격하는 것이 토벌하는 걸 목표로. 그쵸.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토벌 때. 네. 아. 사실 토벌이라는 단어는 워낙 안 좋은 단어여서 그렇죠. 예, 쓰긴 좀 그런데 아무튼 토벌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니, 그걸 써야지 더 잔혹하게 느껴지지. 잔혹한 짓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그 경찰 기관을 보조하는 형태의 단체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뭐 관동군 헌병사령부, 연길 헌병대장, 가토 중자와 연길 독립수비대장, 다카모리 중자 등이 핵심이면 간도특설대의 리더 김동환 같은 애들이 회장으로서 여기 붙어서 일본 헌병대의 밀정이나 간도 지역의 친일 인사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서북청년단 같은 거지 뭐. 그렇지. 네. 서북청년단의 일정판. 일제시대의 모델. 그렇죠. 근데 이게 규모가 커요. 전 이게 언제나 충격인데 간도협재는 1936년까지 존속하는데 회원만 7,700명. 아,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아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강감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일진에 10,000명 막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단체 규모 컸고. 그러니까 여기 빌 붙으면 이권이 생기니까 가서 들러붙는 거고 뭐 새누리당 당원이나 비슷한 거지 뭐. 그 그렇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친일 부역자들의 예, 진짜 친일 부역자. 요즘 야 우리 진짜 몇 개월만 전에 해도 부역자라는 표현 쓰면 우리 종북 좌빨로 다 그냥 예. 매도될 때예요. 근데 지금 부역이라고 하는 막 써요. 막 써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얘네들 진짜 그 새누리당 얘기가 전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들이 다 그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는 뭐냐면 이권으로 다 뭉쳐 있는 거. 네, 똑같아요. 근데 웃긴 게 이 변절자들이 또 더 나쁜 짓을 잘해요. 김동환이란 이름은 전 이 책에 보면 최정규 지금 김동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김동환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얘가 원래는 러시아 보병 소위를 역임하는 등 소련에서 사회주의자로 시작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결국은 변절자가 돼서 온갖 나쁜 행동을 다 했던.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측에서 얘는 죽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를 이제 잡아서 총살을 시켜 버리죠. 근데 제가 이 책엔 못 넣었는데 예. 얘가 죽고 나니까 일제 측에서 참 쉽게 말하면 충실한 부하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추도사. 근데 그 글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는 정말 성실했고 열정을 다했고 인생을 헌신적으로 해서 우리 위해 봉사했다. 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독립군을 열성적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초 A급 부역자가. 네. 완전 나쁜 놈이 진짜. 그래서 그 외에도 선전부장 김영수도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얘는 이제 46년이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고요. 그리고 다행이다. 다행이죠. 그 조직부장이자 특별공작대 대장이었던 김송열도 얘는 이제 그 투항 사업,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하는 애들을 이렇게 투항하라고 이렇게 네. 하나 하다가 그 대가로 65원의 수당을 받기도 하고요. 김영수는 일본 헌병 상등병으로 특급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잘하니까 일본 군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그때 얘는 44년에 길주라는 지역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장 김우군도 비슷한 일을 하다가 얘는 또 연길에서 해방 이후에 47년에 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연길에서 총살을 당했고요. 특별공작대 부대장 유충이도 얘도 변절자예요. 얘도 이 항일 투쟁을 막 이렇게 짓누르는데 앞장서고 수당도 받았는데 37년에 얘는 또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정확하게 자살의 목적을 제가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런 경우, 그래서 김동열 같은 공작원 김동열도 변절자로 시작했다가 그 대가로 돈을 받고 해방 이후에는 또 이제 일을 하려고 북한에 잠입했다가 압송당해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박용찬도 원래는 중국 공산당원 활동하다가 변절한 다음에 공작반 정복의 격리를 하다가 이제 46년에 총살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러시아 소련이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 아니면 항일 활동을 하다가 변절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총살 얘기 꼭 넣은 게 처단당했다. 예, 예. 그러면 중요한 역사죠, 그게. 네, 100%는 아니지만 특히 중국이나 북한에서 처형을 많이 당했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거나 특히 남한으로 이주해 왔을 경우에는 목숨을 많이 부지하는 특징도 나타내야 됩니다. 꼭 이 얘기하면 그래서 너네들은 우리 역사를 자꾸 자부심 떨어지게 만들래라고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예. 좌빨 역사학자들이면서 이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이죠. 예, 남한에 들어와서 반공주의자인 척하면서 예. 이렇게 목숨을 세탁하는 경우가 너무 아니, 많아서. 남한이 친일이 주류가 되니까 이것은 살아난 거죠. 예. 나는 북한과 중국 이 사람들이 그냥 총살용한 건 좀 안타까워. 아니 저놈들이 중국에서 그 쌓아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 아까워서 못 내려왔을 거라고. 예. 그 남한으로 왔으면 살았을 텐데 거기 있으니까 그나마 중국 공산당한테 잡힌 거지. 근데 그러니까, 예. 총살용은 좀 안타까웠고 이런 놈들은 내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세파트 사용을 시켜야 된다고. 세파트 사용. 너무 무섭다. 그러면 공포 영화 내고. 총으로 딱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도끼 얘기도 했지만 세파트가 계속 물고 너댓 마리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어? 그리고 또 동영상 찍어갖고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돼. 잘못한 자들은 이렇게 처단당한다고. 예? 세파트 사용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 나중에 이놈들 이거 내 얘기한 거 기록해갖고 저 막말했다고 막 어디다 안 줄까? 세파트 사용은 없나요, 전 세계? 없죠. 더 잔혹한 얘기 해줄까요? 예? 뭐 하시려고? 싸나운 치아와 사용법. 진짜 잔인하다. 죽을 때까지 치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치아 한 진- 20마리가. 악마 같다, 진짜. 왜 악마로 죽이는데? 아니, 어찌됐건, 어디가 듣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무슨 옛날에 무슨 황제 시대 이럴 때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참. 제가 할 얘기를 까먹었다니, 지금 그 얘기 듣고 있다가. 그래서 아니면 저거 있잖아요. 그 이구아나 한 10cm, 15cm 되는 이구아나 사용법. 이구아나가 계속 물어뜯는 거야. 한 100마리로 갖고. 진짜 대박이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 잘해주신 게, 실제로 그게 맞아요. 막 신분을 숨기고, 그때 이때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니까 사진도 없고 이러니까 전혀 아닌 척 갑자기 변절자였는데, 막 이렇게 공산당원인 척하고, 그렇게 딱 걸려서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중국에 좀 많이 처단을 했었죠. 예. 하여튼 총살인데, 예. 이구아나 사용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치아가 제일. 치와는 너무 무서워 보이고, 진짜. 그 귀엽게 생긴 것들이 20마리가 계속 물려. 100마리. 100마리. 진짜. 그리고 귀 끝만 하나 물고 들어. 한 새끼손가락만 물고 들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생각하면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역사의 단죄가 예. 정확해. 그러면. 아니면 더 잔혹하게 바퀴벌레 2만 마리 있는 데다가 놓아버린다든지. 진짜. 근데 전두환은 다시 구속은 불가능해요? 변호사님? 그건 안 돼요? 그럼, 네. 이미 다 저기 하고 사면까지 됐잖아. 그럼 그 법적으로는 아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 다른 죄명이 있으면 모를까. 전직 대통령 무슨 통치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갖고 다시 넣을 수 있는 거지. 아직 현재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난 그 사람부터 다시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까지 너무 멀어. 일단 가깝게. 그렇죠. 9년 먼저 털고. 다 털고. 그러면 9년 멀고 털고 이제 여론조사를 또 해봐야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김기춘부터 얼른 좀 처리하고 합시다. 김기춘 병원. 진짜 김기춘. 악마 같은 진짜. 그 표정이 진짜 악마더라고. 예? 그 삶이 진짜. 언론차 이제 김기춘을 예. 만들었던 훈춘정의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는 이 간도협조회랑 비슷한 단체인데 얘네는 귀순 사업을 주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변절을 목표로 하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그 선전 사업을, 그러니까 변절을, 막 귀순을 강요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잡지 이름이 저스티스. 정의라는 잡지예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함께 투쟁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민족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물타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협조 관계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해서 어떤 그런 만주 일대에서의 항일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이자 가장 좀 큰 얘기죠. 박정희, 백선엽, 그리고 김일성, 이 불편한 존재들에 대하여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요, 이제 만주 군관학교 때문에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도사님도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야사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공적으로 잡힌 얘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간도특설대라는 단체입니다. 1938년에
간도 특무기관장 오코시 노부오 중자 주관하에 부대가 창설이 됐어요. 근데 이 단체는 주로 만주에서 활동만 하지 않고 또 40년대 좀 43년경으로 가면 러성으로 가서 주로 이제 주 공산당 산하무장부대인 팔로군과 주로 싸우는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이 부대에 이제 속했던 인물이 그 유명한 백선엽, 예. 박정희, 정일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게 저렇게 나쁜 짓 한 놈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나쁜 짓 하고. 네. 그러니까 백선엽은 이승만 때 6.25 전쟁 때 이제 국군 지도자 별 4개 달았던 사람.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이번에 죽지 않았네. 아직도 안 죽었어요. 죽지도 않아요. 몇 살인데? 90몇 살 90몇 됐어. 아, 근데 진짜 술 덜 먹고 악자같이 이거를 인간보다 더 살아야겠다. 지금 또 육사 나온 놈들끼리 뭐 하는 줄 아세요? 백선엽한테 오성 장군을 원수. 원수 어쩔 수 네. 없이 그 얘기 추대해야 된다고. 정말 넉 빠진 놈들 진짜. 진짜 멋진 놈들이야. 이 간도 특설대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토벌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패망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부대가 해체가 되질 않고 그 이후에 패망을 했구나 한 다음에 다시 본지로 집결을 한 다음에 해단식을 갖고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끌려와서 싸우거나 출세를 위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일본이 졌으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졌어? 차분하게 그 명령을 듣고 본거지로 와서 해단식을 다 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굉장한 고도의 일본에 대한 충성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간과할 수 없는 주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엄정한 군기, 뭐 일본에 대한 충성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하고 좀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좀 혼자 관심이 가서 막 친일 인명사전도 막 찾아봤는데 보면 이 사람 이 군인 쪽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 간도특설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있고 좀 옛날 얘기까지 살짝 들어가면 지청천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지청천에 동기인 일본 육사 26기, 홍사익, 이응준, 유승열, 신태영 등은 일본군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열이나 신태영은 아들이 유재응, 신응균인데 얘네들도 다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간도특설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청천은 탈출해서 왔잖아요. 예. 근데 지청천만큼 똑똑했던 누구냐? 유승열, 신태영 등은 일본 육사에 남고 자기 아들들도 일본 다 육사에 보내서 일본 육군에 뛰어난 인재를 길렀다는 거죠. 김석원, 네. 다 저놈들이 또 한국군으로 와서 또 장군까지 된다니까.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원도 둘째 아들 김영수도 그렇게 됐고, 이 유승열, 신태영 국방장관이 나중에 됐고요. 유승열은 부산 정치파동 때 계엄사령관, 신흥규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단 있었다라는 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간도특설대 창설 당시에 사실은 맨 처음에는 조선인 장교 소수였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만주 군관학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펑텐 군관학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신현준, 강재호, 김백일, 마동학. 근데 이제 강재호가 이제 그 박정희의 고향 선배. 그리고 원래 박정희가 대구 사범학교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네. 대구 사범학교 선배였대요. 얘의 소개를 받고 저놈 따라서 갔구나. 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신진군관학교로 바뀌었는데 신진군관학교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정일권,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때 반발했었다가 체포됐던 이할림. 이할림. 예. 네. 예. 나중에 결국 뭐 변절하죠. 그랬죠. 예. 그들이 다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중에 정일권이 제일 똑똑해서 막 그 조선 장교 가운데서 뭐 수석 졸업하고 막 나중에 일본 육사까지 갔다 오기도 했고 박정희도 막 그 천황이 하사하는 시계 받은 걸로 또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고 그들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에서 또 수뇌부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백선엽 아까 욕을 했는데 백선엽의 회고록에 비교적 좀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면 김백일, 임충식, 뭐 김동아, 이송아, 송석하, 이용, 박춘식 등등도 다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나중에 뭐가 되냐? 국군의 최소한 소장 이상의 최고의 사령관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책에는 못 넣었는데 박남규라고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회고록을 남겼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별 2개 이상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인맥이 없어서. 네. 자기들끼리는 다 엮어주니까 자기들끼리 밀고 땡기고 하고 광복군 출신들도 군대에 분명히 있었지만 이 출세에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네. 되게 속상한 이야기들인 거죠. 얘기가 너무 우울하게 푹 빠지나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좀 중요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간도특설대로 입학했던 애들이 친일파인 건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예. 근데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얘기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걸 관통해야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사실은 이 친일 활동을 했던 애들의 회고로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독립군을 만난 적이 없고 다 공비를 토벌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공비란 말은 뭐냐면 빨갱이들이 토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실제로 간도특설대가 상대했었던 만주나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실제로 충칭 임시정부나 민족주의 세력이 아니라 대부분 다 중국 공산당이나 예. 공산당 산하 한인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독립활동을 인정해주냐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첨예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못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좀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했는데 하여튼 얘네들의 변명은 뭐냐면 우리는 빨갱이를 쳐버렸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있었던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왜 한인 사회주의자로 투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당 관할 지역이고 여기서 독립운동 하려면 이 길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방송했지만, 실질적으로 1930년 이후에 우파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쇠퇴하고, 그렇죠. 주로 러시아 이제 혁명 그쵸. 뭐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로 좌파 민족주의자 운동들이 그 전체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사상 논쟁이 끝나면서 좌파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이런 거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때는 이런 거거든요. 조선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좌우 사상과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 네. 중국도 국공합작을 했잖아. 일본 놈을 몰아내기 위해서. 맞아요. 그 역사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공산 비적이라 그랬잖아. 비적들을 토벌한다시고 다닐 때는 지금 뭐 나중에 냉전 시대처럼 무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때가 아니고 공산주의 개념도 불분명했을 그러니까 때예요. 독립운동의 한 수단으로 예. 공산주의가 받아들여진 거지. 아니 러시아에서 총 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 예. 갖고 사회주의인 척 해야지 총 주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 놈들이 쓴 책을 보면요. 자꾸 이때 일제시대 때도 이런 뭐 냉전처럼 좌우 갈등 이런 얘기만 엄청 써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바꿔야지 이제 뭔가 명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30년대 후반 만주 항일 투쟁의 지도자들 중에 전설적인 사람이 많아요. 저우바오중, 양징이 이건 다 중국 사람들인데 그렇죠. 여기 한 명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김일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김일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인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정말 만주 지역에서 탁월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네. 헤드급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격렬한 투쟁들을 해나갔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김일성 부대에서 이제 김일성만 이제 살아남게 되고요. 이제 그가 이제 결국은 계속 여기서 투쟁을 하지 않고 소련으로 갔고 소련에서 이제 머무르다가 이제 해방 후에 돌아와서 북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을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두고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얘기를 갖고 이상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분이 이미 얘기 다 하셔서 제가 따로 마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진정한 우리 역사를 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쓰려면 사실은 한인 사회주의 운동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렇죠. 어떤 이런 잘못된 극우적이고 뉴라이트적인 문화가 청산이 돼야지만 이 얘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에 대해서는 북한도 왜곡하는 게 마찬가지거든. 김일성이 중심으로 다 해야 되니까 뭐든지 다 김일성 부하로 만들잖아. 맞아요. 그리고 김일성이 다 한 것처럼 네, 얘기하고. 다 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양쪽의 왜곡이 똑같은 거지. 그래. 양쪽의 그렇죠. 왜곡이. 예.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사실 어찌됐건 현실 상황 속에서 했기 때문에 챕터 한인사회주의 얘기 챕터를 이 책에 분량해서 그렇게 엄청 많이 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고려해서 네. 일부 좀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좀 진지한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오늘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저물어가고요. 내일 또 연말을 기해서 광화문 촛불을 다시 한번 또 들고 우리는 또 나가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근데 올해 우리가 전국구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그 중에 하나가 진가역을 시작을 했다. 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이게 한 2월서부터 했나? 3월서부터 했나요? 모르겠네요. 시작하시 2월 정도부터. 그때쯤 했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명도 간신히 넘어서 듣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결국 최순실 특수를 타갖고 100만 명까지 돌파한. 100만을 돌파한.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를 사는 사람으로서 전국구라고 하는 그 역사도 남겠지만 이 진가역이라고 하는 역사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시도를 했고 네.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금 1년쯤 지나니까 저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이 많이 틀려져요. 뭐 하나 물면 끝까지 하는구나. 원래 끝까지 하는데 이게 예. 그 무식해서 그냥 끝까지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진가역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2016년 진가역의 주역이었던 신쿵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 연말 올해를 보내면서 한 말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도사님이 보자마자 제안을 하신 건 맞고요. 저도 하겠다고 사실 바로 얘기는 했는데, 그래 놓고 사실 뒤에서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용기를 내고 선택을 했는데, 너무. 같이 놀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요, 평이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보이는 것과 다르다. 네. 네, 좋다. 반원법 한번 써본 거예요. 얘기를.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되게 보람있고 뿌듯하고, 저한테는 어찌됐건 인생이 더 많이 변화하는 수밖에 없는 틀거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행동하진 않겠고요. 이 역사를 책임지는 성실한 역사적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고, 담백하게 한국사 현대편을 또 열심히 저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가역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내가 과거에 암기 과목으로 공부하기 싫었던 역사를 그냥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재밌더라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고 지금 2016년에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들었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스스로 역사의 주역이 돼서 살아 숨쉬었다. 이 부분을 더 뿌듯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역사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리고 촛불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촛불을 보니까 진각을 한 게, 그리고 또 그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보람있더라. 그래서 제가 올해 느낀 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멋있다. 2016년 자랑스러운 촛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했고, 그리고 2017년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한민국 리셋 리모델링 코리아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진짜 역사 가짜 역사 2016년 마지막 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회인가요? 2016년? 예.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부터 8시까지. 그리고 7시서부터 8시까지인가요? 그때는 이재명 시장도 초청 패널로 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 혹은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선 승자 궁금하시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드릴 단 한 권의 책. 19대 대통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19대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박시영 씨와 지난 9년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책임을 맡았던 이상일 씨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2017년 19대 대통령을 예측했습니다.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진보가 이깁니다.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누구이며 야권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담아냈습니다.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과 보수의 대선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주요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출판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레사할 때 홍구동 전투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이제 3.1운동 당시에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서 점점점 이런 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1910년대 때는 만주 3원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자금을 모은다라든지 아니면 부상병을 간호를 한다라든지 이런 활동 많이 하셨고요. 21년에는 길림성에서 20개가 넘는 교육단체도 조직도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 26년에 이제 이관린, 이양숙 같은 다른 여성 운동가들과 조선혁명자 후원회 같은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성이 할 수 있는 좀 전형적인 독립운동이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1927년이 되면요. 남자연은 조선총독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게 진짜 이런 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영국 기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결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죽여도 대빵들만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대빵 죽여야지 역사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잔챙이들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암살하잖아요. 네.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 저희 옛날에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냥 우린 이렇게 암살했으니까 뭐 원 오브 댐을 죽였나 보다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 갔을 때 일본의 역사학자가 옛날에 이걸 한번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냐 안중근이. 일본의 역사학자가. 이토 히로부미는 지금 우리 대통령보다도 더 파워풀했을 거래요. 여기 조선반도에서는. 아니 일본 수상을 몇 번을 했는데 이토가.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일본 최고의 정치가 일본의 헌법을 만들고 일본의 정치 지형도를 정리하고 일본의 내란을 수습하고. 그러니까 이토는 일본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이 또 옆에 최순실 같은 사람도 없었잖아. 그렇죠. 네네. 어쨌건 오늘은 여성혁명과 남자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남자현. 네. 예,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 여성혁명가인데 남자현. 네. 남자현. 영화 암살에 안오균이었나? 거기서 이제 전지현의 모델 중 한 명이더라고.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 여성 독립운동가 몇 명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감독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한 명이에요. 남자현 선생이. 여러 캐릭터를 섞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현이었다. 네네. 2명 정도 섞은. 네. 그래서 남자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제는 우리가 독립운동의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오류가 독립운동은 남자가 하는 거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할 때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를 처단할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아 이러면서 편지도 쓰시듯이 사실은 그 가족을 지탱하고 그 자식을 기르고 이랬던 건 다 여성들이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김구 선생의 어머님부터. 그렇죠. 그 광락원 여사부터 해서 안중근 선생 어머니. 그러니까 다 그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들이 나왔다는. 딸도 그래요. 안창호 선생의 따님들 미국에서 따님 그리고 지청천 장군의 따님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아들들보다 훨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여성이 스스로가 돼서 항일운동을 펼치면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남자현 선생 같아요. 좀 대표주자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별명이 여걸 남자현 선생이에요. 인상도 사진이 하나 남아있는데 굉장히 눈이 크시고요. 강인해 보이는 부리부리한 인상이시고요. 원래는 이제 기독교도로서 애국개몽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원래는 이분이 저기 책에단 자세히 못 써놨는데 효부상도 받고 써놓긴 써놨다. 효부상도 받을 정도로 집안에서 이렇게 좀 가사도 잘 돌보고 네. 시어머니도 잘 봉양하고 이랬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남자인이 24.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가 한 명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하더나 독립운동사만 배우지 친일에 대한 이야기 잘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국정교과서도 친일을 했다는 얘기까지 인정했지만 디테일에서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진짜 학교에 좀 안 배우지만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 이 시기 때 어떤 친일 활동 같은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재미지 않을까. 예. 그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단박이 한국사고요. 좀 사보세요. 이 다운로드 수와 구매 수의 현격한 격차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게 중요해요. 네네. 스테디셀러가 되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교과서 국정 문제 있을 때 그때 또 좀 나가지 않았나요? 정확히 말하면 예. 몇 주 전에 예. 제가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면서 예. 제가 좀 그때 미국 가 계실 때요. 예. 그래서 그때 꽤 화제가 되면서 많이 반등을 했죠. 아. 네, 그랬습니다. 반등하면 인생 꽂으라니까. 그 얘기 하니까 나한테 방송에서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거 한마디 했구만. 예? 야, 진짜 너무해요. 내가 방송에서 연예인병 걸렸다 그랬지. 저번에 방송할 때 제가 곧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했더니 그냥. 그랬구나. 예. 뭐 연예인병이 지금 걸린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걸려 있어. 뭐. 자,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성혁명가. 네, 이게 사실 우리 챕터가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단박에 한국사 현대편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 그것도 빨리 써야 되는데. 하여튼, 뭐 쓰고 있어요? 이거 끝날 때쯤 책이 딱 나와야 돼, 그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야지 시리즈로 쫙 하는 거지. 역사, 가짜 역사. 42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입니다. 심콩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만주로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8일. 야, 지금 등록하면서 자기 꼭 2명 대기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갈 테니까 하얼빈 데리고 가달라고. 지난주에도 와서 그러고.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없는 데서 데리고 가달라고. 또 그 누군지 알아요? 최강욱 팬클럽 회원이야. 무슨 법. 제가 팬클럽이 어디 있어요? 이제 팬클럽도 있어요? 있죠. 그 법을 이기는 법, 그 수강생들 4명이 몰려다니면서 4명이 모여 앉아갖고 40명 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인간들이 있어. 최강욱만 외치고 다녀. 자, 역사학계 방송에 떠오른 스타.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활동 자금, 은행을 털면서 나는 강도가 아니고 만주로부터 온 혁명 군인이 움직이지 말고 돈을 모두 내놓아라. 그럴 때 돈을 또 이렇게 내놓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또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 내놓으면서 독립운동했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전국구가 영화 한 편 또 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잘린 해직 언론인들의 얘기인데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3일 벽두부터요. 화요일이죠. 오후 7시 10분 용산 CGV에서 상영하고 100명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10번째 촛불문화제입니다. 저는 TBS TV와 함께 강화문에서 정봉주의 품격시대 현장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시입니다. 강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정부 종합총사 사이에서 하는데 시간 5시. 역사 가짜 역사 42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입니다. 심콩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만주로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8일. 야, 지금 등록하면서 자기 꼭
2명 대기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갈 테니까 하얼빈 데리고 가달라고. 아, 지난주에도 와서 그러고.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없는 데서 데리고 가달라고. 또 그 누군지 알아요? 최강욱 팬클럽 회원이야. 무슨 법. 제가 팬클럽이 어디 있어요? 이제 팬클럽도 있어요? 이쪽 그 법을 이기는 법, 그 수강생들 4명이 몰려다니면서 4명이 모여 앉아갖고 40명 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인간들이 있어. 최강욱만 외치고 다녀. 자, 역사계 방송에 떠오른 스타.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활동 자금, 은행을 털면서 나는 강도가 아니고 만주로부터 온 혁명 군인이 움직이지 말고 돈을 모두 내놓아라. 그럴 때 돈을 또 이렇게 내놓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또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 내놓으면서 독립운동했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전국구가 영화 한 편 또 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잘린 해직 언론인들의 얘기인데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3일 벽두부터요. 화요일이죠. 오후 7시 10분 용산 CGV에서 상영하고 100명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올해 마지막 날이고 10번째 촛불문화제입니다. 저는 TBS TV와 함께 강화문에서 정봉주의 품격시대 현장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시입니다. 강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정부 종합총사 사이에서 하는데 시간 5시서부터 8시까지 그리고 7시서부터 8시까지인가요? 그때는 이재명 시장도 초청 패널로 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 혹은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선 승자 궁금하시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드릴 단 한 권의 책. 19대 대통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19대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박시영 씨와 지난 9년간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책임을 맡았던 이상일 씨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2017년 19대 대통령을 예측했습니다. 진영 대결을 강화해야 진보가 이깁니다.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누구이며 야권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담아냈습니다.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과 보수의 대선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19대 대통령. 를 파견해요. 그래서 현지를 시찰하러 오는데 남자연 선생 입장에서는 여기다 뭔가 이렇게 한번 호소를 해보겠다. 그래서 손가락 2마디를 자릅니다. 잘라서 혈서를 써서 이렇게 독립청원서를 만들어요. 근데 너무나 슬픈 것은 이것도 이 혈서를 전달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얻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 얘기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또 1933년이 되면요.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식장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에 대한 또 암살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권총, 탄환, 폭탄 2개를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또 밀정의 밀고로 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따지면 사실 그게 굵직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데 여성의 몸으로 이런 행동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결국은 이걸로 잡혀서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을 이제 좀 일찍 나왔는데 그때가 60세예요. 60세 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읊조린 얘기들이 조선, 독립 이런 얘기를 읊조리며 돌아가시는데 유언이 뭐였냐면 그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200원이었대요. 200원. 아마 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100원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 200원을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죠. 뭐 집 한 채 값 뭐 그래서 200원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나는 죽지만 이 돈을 꼭 이게 독립운동가 특히 임시정부에 전달해달라. 해서 이게 전 너무 이걸 제가 이렇게밖에 글을 못 썼다는 게 속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1947년 서울운동장에서 그 자식 유족들이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김구 선생한테 200원을 줘요. 그걸 받는 김구 선생의 마음은 어떻겠고 이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독립운동계 내에선 남자연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참 그 장면이 저는 글은 이게 이렇게 좀 글의 형식이 있으니까 제가 디테일을 묘사 못했는데 쓰면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막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참 저때 저렇게 참 저런 돈은 다 저기 하신 분들은 자손들이 다 어렵게 살고 이 돈 저도 다 빼먹은 놈들은 지금까지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 이것도 나름 교과서의 성과주의거든요. 안중근은 이토를 죽였고 윤봉길은 뭐 홍코공을 날렸고 이봉창은 천황을 죽이려다 실패했고 은근히 다 성과 위주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사도. 전 이게 좀 중요한 지적 같아요. 뭐 청산리에서 김정일이 대첩을 이뤘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삶을 보면 그렇죠. 이걸 이분이 안중근 의사보다 뭐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 변혁은 우리가 늘 혁명 한식의 혁명을 얘기할 때 혁명을 성공한 지도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촛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촛불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저 촛불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촛불을 든 100만, 200만 민중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중의 힘 중에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희생한 이런 분들이 손가락 마디처럼 대나무의 매듭처럼 시기를 획을 거둔 거거든. 그래서 이 혁명이 가능했고 조선 독립이 가능했고 사회 변혁이 가능했던 건데 그렇죠. 성공한 역사만 보게 되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 그럼 뭐 독립운동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전교 1등도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교 1등 했던 꼴찌가 데들이 주요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출판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가 한 명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하더나 독립운동사만 배우지 친일에 대한 이야기 잘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국정교과서도 친일을 했다는 얘기까지 인정했지만 디테일에서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진짜 학교 좀 안 배우지만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 이 시기 때 어떤 친일 활동 같은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재미지 않을까. 예. 그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단박이 한국사고요. 좀 사보세요. 이 다운로드 수와 구매 수의 현격한 격차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게 중요해요. 네네. 스테디셀러 되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 있을 때 그때 또 좀 나가지 않았나요? 정확히 말하면 예. 몇 주 전에 예. 제가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면서 예. 제가 좀 그때 미국 가 계실 때요. 예. 그래서 그때 꽤 화제가 되면서 많이 반등을 했죠. 아. 네, 그랬습니다. 반등하면 인쇄 좀 꽂으라니까. 그 얘기하니까 나한테 방송에서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거 한마디 했구만. 예? 야, 진짜 너무해요. 내가 방송에서 연예인병 걸렸다 그랬어. 저번에 방송할 때 제가 곧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했더니. 그랬구나. 예. 뭐 연예인병이 지금 걸린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걸려 있어. 자, 예,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성혁명가. 네, 이게 사실 우리 챕터가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단박에 한국사 현대편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 그것도 빨리 써야 되는데. 하여튼. 뭐 쓰고 있어요? 이거 끝날 때쯤 책이 딱 나와야 돼, 그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야지 시리즈로 쫙 가는 거지. 네네. 어쨌건, 오늘은 여성혁명과 남자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남자현. 네. 예,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 여성혁명가인데 남자현. 네. 예. 남자현. 영화 암살에 안오균이었나? 거기서 이제 전지현의 예. 모델 중 한 명이다라고.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 여성 독립운동가 몇 명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감독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한 명이에요. 남자현 선생이. 여러 캐릭터를 섞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연이었다. 네네. 2명 정도 섞은. 네. 그래서 남자연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제는 우리가 독립운동의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오류가 독립운동은 남자가 하는 거다라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할 때 마치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를 처단할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뭐 내 아들아 이러면서 편지도 쓰시듯이 사실은 그 가족을 지탱하고 그 자식을 기르고 이랬던 건 다 여성들이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김구 선생의 어머님부터 그렇죠. 그 광락원 여사부터 해서 안중근 선생 어머니, 그러니까 다 그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들이 나왔다는. 딸도 그래요. 그 안창호 선생의 그 따님들 미국에서 따님 또. 그리고 지청천 장군의 따님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아들들보다 훨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여성이 스스로가 돼서 항일운동을 펼치면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남자연 선생 같아요. 예. 좀 대표 주자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별명이 여걸 남자연 선생이에요. 인상도 사진이 하나 남아있는데 굉장히 눈이 크시고요. 강인해 보이는 부리부리한 인상이시고요. 원래는 이제 기독교도로서 애국개몽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원래는 이분이 저기 책에다 자세히 못 써놨는데 효부상도 받고 써놓기 써놨다. 효부상도 받을 정도로 집안에서 이렇게 좀 가사도 잘 돌보고 시어머니도 잘 봉양하고 이랬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남자연이 24살 때 홍구동 전투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이제 3.1운동 당시에 남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서 점점점 이런 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요. 그다가 1910년대 때는 만주 삼원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자금을 모은다라든지 아니면 부상병을 간호를 한다라든지 이런 활동 많이 하셨고요. 21년에는 길림성에서 20개가 넘는 교육단체도 조직도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 26년에 이제 이관린, 이양숙 같은 다른 여성 운동가들과 조선혁명자 후원회 같은 활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성이 할 수 있는 좀 전형적인 독립운동이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1927년이 되면요. 남자연은 조선총독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게 진짜 이런 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영국 기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결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죽여도 대빵들만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대빵 죽여야지 역사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잔챙이들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암살하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 저희 옛날에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냥 우린 이렇게 암살했으니까 뭐 원오브댐을 죽였나 보다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 갔을 때 일본의 역사학자가 옛날에 이걸 한번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냐 안중근이. 일본의 역사학자가. 이토 히로부미는 지금 우리 대통령보다도 더 파워풀했을 거래요. 여기 조선반도에서는. 아니 일본 수상을 몇 번을 했는데 이토가.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일본 최고의 정치가 일본의 헌법을 만들고 일본의 정치 정도를 정리하고 일본의 내란을 수습하고. 그러니까 이토는 일본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이 또 옆에 최순실 같은 사람도 없었잖아. 그쵸. 그게 대단한 거지.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인물들이 우리 입장에서 좋지 않죠. 왜냐면 걔들이 우리를 점령했으니까. 네. 근데 그 유능함과 자기네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는 정말 대단했고 그 중에 탁월한 리더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가 한국과 일본의 왕을 지가 다 요리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다 이걸 이룬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을 그렇게 보낸 말하니까 거야. 또 맞아요. 어마어마한 인물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친일파도 잘 양성하고 막 이완용, 송병준 잘 길러내면서 이게 막 토해내게 하면서 이렇게 결국 조선을 딱 능구렁이처럼 먹는. 그렇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자치 정책을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선의 강압적인 정책이 더 강화됐다. 열심히 하는 어떤 또 선생 모습 기억나는 거만 이제 그런 걸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냥
딱 쳐다는 그러니까 여파가 큰 거죠. 아니 그리고 비슷한 사람 6명인가 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4명인가 아,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오던 선수, 따라오던 수행인들 찍히다시 누가 진짜 인물인지 모르니까. 네. 그때 뭐 SNS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죠. 뭐 SNS만이 아니라 뭐 사진 자체가 입도가 건물이니까 찍기다시들도 다 급이 높았잖아. 그렇죠. 거기들도. 한목에 다 보낸 거네 진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의열단이나 또 이제 한인애국단 하게 되면 뭐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날렸던 사람들의 레벨이 엄청나요. 그냥 어디 가서 아무데나 폭탄 던지고 어마한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청장급은 안 죽였네. 일본 문서를 보면 특무 공작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조선의 어떤 투쟁을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보면 단체들이 뭐 5파괴 7가살이라고 주요 지역과 주요 인물만 처단한다는 게 거의 모든 단체가 다 공통적으로 리스트가 돌아요. 아,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참 멋져 진짜. 이거 진정으로 멋진 거예요, 이거는. 여자분이. 그래서 김문거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탄알 8발을 받고 서울에 잠입합니다. 해화동 그러니까 대학로 근처에서 머물렀는데 안타깝게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만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31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만주를 일본이 먹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무력으로 싸우면 지니까 이걸 국제연맹이 제소를 합니다. 국제연맹에서 미국이 리튼 조사단이나 조사단